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도요, 마스크 관련주 굉장히 강했고요. 또 총선 테마주들이 들썩이는 하루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소식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하루였는데 금요일장 같은 경우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 다음 주장이 벌써부터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저희 배트맨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 속, 여러분을 괴롭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배트맨 2부 금요일장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배트맨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 저희 멋쟁이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입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 적으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방송 중에 박현욱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포트 속의 종목들도 하락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 오늘 위원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저는 이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뒀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뜨는 속보들 계속 브리핑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시장의 흐름들도 짚어주시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도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의 하락폭은 다른 날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방송하기에 잠깐 또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맷집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 정확한 치료 백신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중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국 본토가 개장을 하죠. 그래서 그쵸? 대만 시장이 어제 폭락을 많이 했고 오늘 다소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침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제가 지금 자리에 잠깐 앉아서 또 한번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수급 자체가 없어서 저희한테 좀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은 없고 계속 수급도 안 좋고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손절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려가실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자꾸 내려간다고 손절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지고 계신 혹은 장기적으로 혹은 분할해서 매수하고자 하셨던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서 겁을 먹어서 손절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낮은 폭에서 비중을 늘리시는 자세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핵시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블랙스완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락할 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주수를 늘리고 단가를 더 낮춰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나 악재는 예고 없이 터진다는 말씀과 함께요. 현재 수급도 꼬이고 호재도 딱히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무엇인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상승 출발했지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7명에서 11명까지 확대되면서 장 중반부터는 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일단 2차 감염에 이어서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WHO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제 비상사태로 선포한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는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1.35% 떨어진 2119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216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150선쯤에서 지지해주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이렇게 우한 폐렴 확진자 소식에 오늘 지수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는 2천억 원가량의 프로그램 매도세까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2% 넘게 하락하면서 640선의 턱걸이 마감했는데요. 수급에서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보여줬고 또 기관이 그나마 기관의 이 금융투자가 그나마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를 방어 시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조금 많이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실적 호조 때문에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보였는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하이즈 항공인데요. 항공기 부품 조립 및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 보잉의 자회사인 ACM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종가 6,4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이 규모가 1,379억 원의 규모에 도달하는 보잉의 기종 부품 조립 및 가공을 납품하기로 공시를 밝혔는데요. 이 계약 금액이 무려 이 하이즈 항공 매출액의 3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하이즈 항공이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이크래프트입니다. IT 개발 전문 업체고요. 인터넷 네트워크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오늘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 관련 테마주였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선두권에 나섰다, 2위를 차지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오늘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원래 2위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밀어내고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2위에 차지하면서 오늘 이 아이크래프트가 상한가에 올랐는데요. 이 회사의 사회이사가 바로 윤 총장과 서울대 법학과 동문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윤 총장 동문이 사회이사인 전자회사 서현까지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미래에셋생명인데요. 자사주 500만 주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15.38% 오른 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래에셋생명은 보장성 보험 그리고 변액보험 이 투 트랙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험사의 총 자산 대비 특별 계정 자산의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미래에셋생명이 탄력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추가적인 수익이 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수익 구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이 뒷받침이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 상승 충분히 상승 더 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미래에셋생명은 장중 23%까지 터치하면서 오늘 생명보험 섹터를 리드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즐겨보시는 방송국이죠. SBS인데요. 오늘 SBS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장 초반부터 10% 상승하더니 이렇게 갭 상승 출발로 오늘 꾸준히 상승하면서 10.33% 오른 종가 21,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 어디서 기록했느냐?
바로 SBS가 관리하고 있는 OTT 서비스죠. 웨이브 어플과 그리고 유튜브 수익이 급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SBS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 역시 58.5% 증가한 325억 원으로서 추정치를 훨씬 상회했다고 합니다. 저도 TV는 잘 보지 않지만 이렇게 뭔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웨이브 어플 즐겨 찾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에 SBS가 올린 숏클립들을 즐겨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미디어 시장이 이 OTT 서비스 그리고 유튜브 시장 쪽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특징주는 첨보인데요. 작년 2월에 상장해서 작년 상반기에만 73%가량 급증한 종목입니다. 오늘 첨보는 4.56% 하락한 6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최근 배터리 시장 강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지금 급등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피로감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크게 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첨보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소재 수요가 조금 부진한 상태로 나오면서 첨보의 실적은 예상보다 하회할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보가 올 2분기부터는 실적을 급등세를 보일 수 있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 첨보 이외에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보의 상대는 유럽 전기차 시장 그리고 중국의 테슬라 시장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한 폐렴 확진자가 지금 11명으로 늘면서 또 오늘 우한 폐렴 마스크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스크 관련주가 있는데요. 바로 맥스로텍입니다. 맥스로텍은 공기 정화 기능 그리고 미세먼지 필터 기능까지 겸비한 에어돔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중국 병원과 산업체 시장을 겨냥해서 해외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종가 1,8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중국이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요.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이렇게 중국과 마스크 수출을 체결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웰크론, 50, KM, 모나리자 등 오늘 시장에서는 마스크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한 폐렴 때문에 우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오늘 4,170원 하한가에 도달하면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은 백신 개발 업체로서 신종 코로나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지만요. 오늘 장 초반부터 조금 급락세를 보이다가 결국 장 막판에 하한가까지 도달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1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만년 적자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급 부상하면서 지금 조금 거래가 과열되는 상태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조치를 취하고 집중 감시에 나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염병 불안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가 우리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다음 달쯤부터는 또 이렇게 전염병 이슈가 줄어들면서 시장은 결국 펀더멘탈로 회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제보다 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현웅 위원님과 종목 상담 함께 하시면서요. 1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 중에 정말 마스크 관련주들의 흐름이 뚜렷했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 마스크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을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모두 총공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정도로 국내외에서 마스크가 굉장히 수량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정말 마스크와의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 하루 동안 매매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배트맨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갈 텐데요, 위원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위원님 키스트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3,800원에 매수를 했는데 15% 정도 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9076님이신데 키스트 3,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갖고 계신 지 좀 오래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키스트 이거 어떻게 좀 빠져나와 볼까요, 위원님? 네. 지금 이분이 사신 게 3,800원이세요. 네. 지금 3,065원이시니까 손실이 대략 한 750원, 한 2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힘든 구간을 좀 잘 견뎌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키스트는 BTS 관련 주고요. BTS 상장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제가 지금 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일봉을 보시면 BTS 관련돼서 급등을 한 순간에 사신 것 같아요. 3,800원 아니군요. 이 3,800원이면 이분은 예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급등했을 때 3,800원 못 가신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 초반에 4,000원대 근처에 사신 것 같고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비중은 15%셔서 다행히 비중이 높지 않으셔서 다행이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지금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장기간 차트를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도 로그 차트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잠깐 로그와 로그 아닌 차트를 잠깐을 말씀 한번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3,000원, 4,000원, 5,000원이 1,000원씩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일반 차트고요. 로그 차트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3,000원하고 6,000원, 그 다음에 12,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로그 차트를 보시는 게 퍼센트 올라간 수익률을 보시기에 좋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BTS 상장 얘기도 나오면서 키스트도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보시면 최근 거의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면 양봉이에요. 그래서 양봉으로 최근 5, 6개월의 거래량도 터지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신 김에 조금 기다려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고생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 2 정도 되는 4,000원 이상에서는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 한 10% 정도 가져가시면 그때부터는 역사적인 고점인 뭐 5,000원 정도 이 정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른 BTS나 이런 그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많이 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절매는 특별하게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기 때문에 손절가는 되도록이면은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버티고 오신 것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내려가면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는 한 20% 정도까지 늘려주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키스트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오히려 시장의 흐름과는 또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리 산업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매수가가 30%고요. 네. 오늘 어저께 상한가 쳐갖고 한번 사봤거든요. 따라 잡으셨어요? 그 4,905원에 따라잡은 건 아니고 오늘 한번 사봤는데 오늘 한번, 네. 네. 4,905원이면 그래도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종가에 샀어요. 종가에 들어가셨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따로 뭐 들어가신 이유는 테슬라 때문에 이제 흐름이 좋아서 들어가신 거세요? 예, 근데 지금 뭐 아까 다른 TV 보니까 네네. 이제는 빠질 때라면서 손절매를 빨리 하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갖고.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박현욱 위원님께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4,905원이신데 오늘 종가는 아니세요? 종가에 샀어요. 한 3시 10분에 샀어요. 종가 근처에 사신 거군요. 네네. 상한가 나셨을 때는 수익 나고 좀 덜어내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샀어요. 오늘 그러세요? 네. 예.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까 그냥 지켜만 봤더니 오전에 막 16%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가 쭉 빠지길래도 내일 그만큼 올라갈 것 같아서 종가에 한번 사봤어요. 네. 종가 트레이딩은 네. 많은 고수분들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완전 몰라요. 예전에 이제 뭐 상따라고 있었잖아요. 상한가 종목이 상한가 15% 상한가였을 때는 상한가를 잡으면 그 다음 날 적어도 시장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썼던 방법인데 예.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처음부터 종가의 30%를 좀 많이 잡으시는 것보다는 종가에는 조금 비중이 좀 낮았으면 마음이 조금 더 편치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큰 흐름으로는 저는 잘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역사적 신고가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기차 관련주 우리 산업 홀딩스는 당연히 전기차의 난방을 공급하는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테마 괜찮게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비중 30%면 마음이 편하실 텐데 비중이 좀 많고 수익이 안 난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손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멘탈이 좀 불안한 거죠. 멘탈에서 시장에서 좀 뒤진 거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는 테마가 삼성 SDI 물론 최근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월봉이나 주봉상으로는 아직 신고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테마는 저는 잘 잡으셨기 때문에 베팅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사셨기 때문에 빨리 덜어내시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갔을 때마다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손해가 나시는데 급격하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더 부담이 되셔서 나중에 버티시지 못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는 훨씬 더 아래 내려가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손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버텨보셨다가 올라갔을 때 비중을 15% 이내로 좀 줄이시는 전략인데 그 가격이 월봉 볼린저 밴드 한 6,560원 그 정도를 1차 목표를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손절매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흔들려서 개별 종목이 주도주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짧게 손절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종목의 변동성도 당연히 커지게 되거든요. SK나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종목도 흔들리는데 변동성이 커지는데 중소형주 종목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때 손절매 폭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멘탈 대응하기도 편치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좀 좋을까요? 네. 월요일은 시장이 예, 월요일에는 월요일.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9시에 열리고 일본도 같이 열리는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1시간 반 후에 열려요. 그래서 상해 지수가 어떻게 스타트 되느냐 그리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슬라가 2차 전기차 시장을 끌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SDI 전기차 배터리 대장주인 SDI도 붙었고 많은 부품주들이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손절매에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손절매 가격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십사. 변동폭을 좀 더 위아래 변동폭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갖고 계시는 중소형주의 변동폭은 좀 더 크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손절매 연연하셔가지고 내려가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보다는 조금 10% 정도까지는 그 이하까지는 버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네. 이거 말고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골치 아픈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50%인데요. 그거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 카톡방이나 문자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2,005원대 산 게 지금 1,200원도 안 되는데 1,025원. 네, 지금 계속 지금 저희 저희 PD님 이렇게 자꾸 지금 많이 기다린다고 문자로 네,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상담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꼭 감사합니다. 꼭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만약에 더 상담받고 싶으신 이제 종목이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 다른 날에 월요일 날 또 주시면 우리 위원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주시거나요. 아니면 지금 바로 열려있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이런 종목 이야기 방송이 끝난 뒤에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이제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해주시니까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분 꼭 들어와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꼭 해주실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문자 종목을 한번 가볼게요. GS건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3750원에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오늘 GS건설 같은 경우는 종가가 28,000원 라인인데 위원님 이것도 너무 많이 매수가 부근에서 떨어져가지고 걱정이실 것 같아요. 네. GS건설 이거 어떻게 볼까요? 네. GS건설을 3750원대에 사셨고 지금은 그래도 3만 원대 사셨으면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월봉을 보고 있는데 항상 짧게 보지 마시고 주봉, 월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볼린저 밴드의 GS건설의 지금 월봉 차트인데 보시면 3만 원 정도면 나름 잘 사신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지금 3만 원 정도만 하셨어도 거의 최근 2, 3개월 내에 사신 거고 굉장히 나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힘들게 버티시다가 잘 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중이 손실이 나신 상태에서 30%세요. 그래서 조금 멘탈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제가 항상 단기간 일봉이나 주봉을 서포트 라인이나 리지스턴스 라인을 그으면 기술적 지표의 휩소에 당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세가 꺾였다고 팔았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비중 확대할 시기이고 추세가 올라가서 올라탔는데 반대로 팔아야 될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일봉의 추세선을 끊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주봉이나 월봉은 끄으셔도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GS건설은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자, 고점을 이을 라인을 예쁘게 사선을 그어봤더니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저점 라인을 가볍게 뚫은 다음에 GS건설이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구간이죠. 지금 2018년에서 2019년도에 내려오는 구간인데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어볼까요? 그렇죠? 이 정도 그으면 33,000원 이상 돌아섰을 때 사는 게 맞아요. 장기간으로 보시면 그래야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52주 신고가를 찾아보시고 거기서 가장 많이 업종을 차지하는 게 뭔가를 적어도 주에 한 번은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목금 오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GS건설이 주도주일 때가 있었겠죠. 당연히 건설주가 자, 제가 좀 장기간으로 볼게요. 예전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 8년도 가는 이 시기 한번 보이시죠. 이 시기는 건설주가 주도주였을 때예요. 그러면 크게 먹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건설주가 주도주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런데 주도주가 아닌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으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되실 수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면 같이 많이 빠지고 올라가면 많이 못 오르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괴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3만 원이시고 손실은 크진 않으시고요. 비중도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을 반등할 때마다 조금 줄이셔서 주도 업종, 주도주 쪽으로 조금 종목을 좀 바꾸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목표가나 손절가는 말씀드리지 않고 GS건설만의 독특한 모멘텀이나 혹은 업종의 독특한 모멘텀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 주도 업종보다는 강하다고 잘 동의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를 오르는 때마다 좀 덜어내셔서 주도주, 주도 업종 쪽으로 좀 가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30%나 이제 담고 계시니까요. 반등 시마다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좋은 종목들로 조금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는데.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5천 원에 20%. 12만 5천 원에 20% 정도. 네. 이거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좀 됐어요. 좀 전에 들어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딱 이제 종가에 딱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저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실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축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기의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그 자회사인 삼성전기도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을 제가 마지막 시간에 종목을 한 종목씩 잠깐 커버를 할 때가 있는데 첫 몇 시간대 커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당연히 저는 신고가를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6만 2천 원. 그 위에부터 차익 실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과 같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좀 흔들리지 마시고 주도 업종이 흔들릴 때는 비중을 늘리거나 지켜보시거나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왕 잡으셨기 때문에 오늘 종가 잡으셨기 때문에 종고가 16만 원대 위로부터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 아래는 좀 주도 업종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좀 홀딩을 하십사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위원님께서 종가 오늘 들어가셨든 아니면 전에 갖고 계셨든 지금 가격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16만 원 선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홀딩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연노. 연우 매수가랑 비중은요? 26,000원에 비중 30%. 26,000원에 30%. 예. 지금 상황인지라 연우 지금 좋지 않잖아요. 이거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작년 올 연말쯤 들어갔는데 지금 차트가 보니까 네. 완전히 영 차트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게요. 이거 연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럼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지금 26,000원에 사셨고 예. 비중은 30%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화장품 관련주신데 이게 아까 언제 사신 거라고 하신 거예요? 올 연말이에요. 작년 연말 사신 거예요? 예. 26,000원이신데
지금 2만 원이시니까 6천 원 정도 대략 한 뭐 20% 정도 조금 더 손해가 나신 상태. 비중이 30%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있고 그렇죠? 화장품 주식들이 너무 많이 내려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싸 보이고 저평가되어 보이는데 혹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중국 신종 바이러스 그 때문인 거 아닙니까? 네, 역시 그런 이유에서 테마는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우 같은 종목이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대형주들도 업종의 대형주들이 치고 나가야 되고 그래야 부품주들도 그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국 지금 또 안 좋은 뉴스가 우한 관련돼서 중국 소비주도 같이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여행 화장품주들이 지금 같이 묶여 가고 있는 안 좋은 상태가 같이 묶여 있는데 첫 번째 대응은 저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굉장히 천천히 하십사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2만 6천 원에 사셨는데 지금 2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하셔서 지금 바로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15,000원 정도 이하로 내려가시면 조금 비중을 늘리시는 거를 좀 권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역사적인 저가가 18,000원 정도예요. 예.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 내려가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예전에 메르스나 중동 사스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잡혔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할 텐데 언제일지 모르고 그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불확실성이 지금은 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방어 모드로 들어가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비중 늘리시는 거는 조금 더 천천히 하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화장품주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상승 부분을 리딩하면서 주도 업종일 때는 제가 과감하게 역사적 고가 45,000원 목표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 3만 원 정도를 저는 목표가로 좀 잡고 싶고요. 예. 적극적으로 비중을 많이 실어서 하기에는 화장품 업종이 턴하면 저는 목표가를 더 올리시고 올라가서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장품 업종이 주도 업종 1등이나 2등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1등은 전기전자 IT 반도체고 2등이 뭐 2차 전지 테슬라 뭐 전기차 부품 혹은 뭐 5G 이 정도가 지금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품주에 적극적으로 부품주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베팅하는 것보다는 시장 수익률 정도로 보시고 목표가는 3만 원. 예. 이렇게 좀 조금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낮춰서 대응하자. 비중 확대하는 것도 역사적 고가 이하로부터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우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준비해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받아보는 투자 팁 시간입니다. 위원님, 어제는 원익 Q&C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투자 팁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투자에서 발생하는 투자를 하시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컨셉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괜찮은 종목 하나를 추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PPT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지금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일반 TV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주식 투자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중요한 거쳐 가셔야 되는 단어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치주, 밸류주, 성장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슷한 통계를 가지고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면 저평가주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10분위 혹은 5분위를 해서 상승, 예를 들어서 제가 엔터프라이즈 밸류 대비해서 EBIT라고 얘기를 해보고 이게 뭐냐 하면 기업 가치죠. 자산이나 부채가 현재 가격이 반영이 된 실제 가격을 이자와 세금을 순이익에 더한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 많은 우리나라 그 신문이나 미국에서도 순이익에 초점을 두는데 순이익은 이자와 세금이 감안되고 나서 생긴 순이익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이 발생한 영업 힘은 뭐냐 하면 순이익에다가 세금도 냈기 때문에 더하고 이자도 지급했기 때문에 발생시킨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한 거가 실제로 회사가 발생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뭘 얻느냐 하면 자산과 부채를 합해서 실제 가격을 반영을 한 거를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부터 저기 굉장히 작은 종목까지 10등분을 해보면 지금 고평가돼 있다, 중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많이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평가돼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좋으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회사가 충분히 기업 가치를 받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겠죠. 실제로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이익이나 그런 거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높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을 거고 삼성전자나 한전, KT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 순이익, 세금 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주당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높게 밸류를 받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낮은 밸류를 갖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느냐를 굉장히 끊임없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긴 미국에 보면 1970년대, 73년도에 10년 잘라보고 83년도에 해보고 93년도에 해보고 2003년도에 해보고 10년씩 한 40년 테스트 해본 결과를 보니까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게 S&P 500 지수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더라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PB, PER 혹은 EV, EBITDA 혹은 북밸류 대비해서 시장가치, 순이익 대비해서 시장가치 혹은 매출액 대비해서 시장가치 여러 가지 레이쇼를 만들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단타가 아닌 10년간 보면 수익이 더 종합주가지수보다 많이 나더라라는 통계거든요. 그래서 하위 저평가를 사라라는 테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저평가된 종목을 사야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끊임없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나오듯이 우리 그 주식 시장에서는 밸류 스탁이냐 그로스 스탁이냐 뭐냐 하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가치주가 좋다 성장주가 좋다고 끊임없이 어느 쪽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통계와 테스트 결과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의 40년 동안의 통계는 뭐냐 하면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두 개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느냐를 하는 거를 보여줬더니 사이클을 타더라. 그 사이클이 얼마만큼의 텀을 주고 타느냐 약 5년의 텀을 두고 이거 보시면 1960년도부터 66년까지 69년부터 77년까지 80년부터 85년까지 91년부터 96년까지
99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간의 텀을 두고 밸류주가 성장주를 앞서다가 그 다음에는 성장주가 밸류주를 앞서고 이렇게 사이클을 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이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같이 가겠죠.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강하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시장도 같이 가는 거죠. 미국의 팽이 IT주를 이끌어 가니까 우리나라도 IT주 관련주들이 반도체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 5년 사이클 따라서 성장주, 가치주가 주도 바턴 터치를 한다. 이런 통계가 있다라는 것을 잘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치주는 밸류 스탁은 상대적으로 성장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하회 후에는 절대적 수익률, 또 다른 하나는 성장주에 대한 상대적 수익률이 두 개 다 플러스더라. 이렇게 보여주는 통계거든요. 자, 빨간 게 밸류 어프로치라는 거고요. 파란 게 S&P 500 토탈 리턴이에요. 요거는 가치주가 상대주 대비해서 뒤졌을 때 각 기간을 나눠봤더니 절대적으로도 플러스고 상대적으로도 마이너스다. 자, 제가 예전에 한국전력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를 선택을 했을 때 종목을 한두 개를 골라도 지수를 비트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크다. 그건 어디서 증명되느냐 하면 미국의 적극적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의 과거에 몇십 년간 데이터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대로 중소형주를 할 때는 한두 종목에 포커스를 하시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많은 종목을 가져가는 게 소형주 인덱스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거다라고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가치주가 굉장히 호황을 받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금 타이밍이 성장주가 굉장히 호황을 받는 타이밍인지를 잘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가치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지금은 한국전력이나 KT, SKT가 주도 업종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가치주는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거는 제가 또 조금 이따가 52주 신고가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년 초단기가 아닌 1년 이상, 물론 회계에서는 1년 이내를 단기라고 하고 1년 이상을 롱텀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타임 스팬을 좀 크게 가져다 보면 1년 이내 단기간 추세는 지금이 성장주가 52주 신고가가 많기 때문에 성장주 전략을 쓰고 2, 3년 이상 성장주가 더 이상 52주 신고가에 나타나지 않을 때, 한정 같은 종목이 사상 신고가를 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다시 가치주 전략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초에 제가 시총 1,000억 이상 되는 종목에 52주 신고가 종목을 딱 다운받아서 업종별로 세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IT 부품, 반도체, 일반 전기전자 관련 업종이 48%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흔들리고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주도 업종 쪽에 비중을 실으시라. 좋은 기회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52주 신고가 중에 한 종목이에요. 예,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 되는 PER이 약 65배, PBR이 3.8배 정도 되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역사적 고가를 터치를 하지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가를 터치하고 있으면 하이닉스가 역사적 고가를 터치하면 그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도 터치를 해야 되겠죠?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PCB 쪽에 여기 보시면 지금 마킹이라고 있어요. 마킹. 그렇죠? 마킹. 매크로 PCB 세미컨덕터 쪽에 마킹하는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냐? 레이저 마커하는 회사다. 제품의 매출의 약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원재료는
국내에서 73% 정도, 해외에서 나머지 30%를 수입을 하고 있고 수출도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들을 봐야 되니까 해외 BOE, 당연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세미컨 코리아 같은 전시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출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죠. 국내 시장 점유율 95%, 해외는 60% 정도 독과점 회사다. 포인트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까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은 3부에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